클럽하우스 대식당. 사모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배인이 레스토랑 한가운데에서 제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제 대학 동창 4명은 얼어붙었어요. 사모님? 2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골프장 직원으로 전락했네. 남편 복이 없나 봐. 달동네 단칸방에서 살았다며? 불쌍하다. 그들은 몰랐죠. 제가 이 골프장 주인의 부인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리고 그날의 모욕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잠시 후 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대명그룹 회장 박준혁. 전국 5개 골프장, 3개 리조트, 건설사,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그리고 놀랍게도 제 동창들의 남편은 모두 우리 회사와 거래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내 가정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 이름은 한지연, 42살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17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07년 봄, 저는 25살이었어요. 갓 결혼한 신부였고,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여보, 회사가 잘 되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요. 응, 우리 아들 태어나기 전에 방 2개짜리로 옮기자.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였고 미래는 장밋빛으로 보였죠. 그런데 그 행복이 겨우 6개월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6개월 후, 지연아, 회사가 부도났어.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얼마? 부도 금액이 얼마예요? 5억. 5억이야. 5억. 25살의 저에게 5억 원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집을 팔면 6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뱃속에 아기가 움직이는 걸 느끼면서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지? 남편의 죽음. 더 끔찍한 일은 6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사업 동료들의 원망을 듣고 결국 화병으로 쓰러졌어요. 지연아, 미안해. 당신이랑 아들을 이렇게. 미안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26살에 혼자가 됐어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안고 5억 원의 빚을 진 채로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저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이 아파트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사모님, 지금 금매로 내놓으면 시세보다 괜찮아요. 빨리 팔아야 해요. 한 달 만에 집이 팔렸어요. 5억 5천만 원. 잔인한 현실. 그 돈으로 채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5억입니다. 빚 전액입니다. 5억을 갚고 나니 5천만 원이 남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모님, 직원들 퇴직금이 남편 회사 직원들이었어요. 10명. 그들도 피해자였습니다. 남편을 믿고 일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어요. 퇴직금 드려야죠. 얼마예요? 전부 합쳐서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그럼 사모님은? 괜찮아요. 제가 일하면 돼요.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직원들 퇴직금으로 주고 제 손에 남은 돈은 딱 1천만 원이었습니다. 달동네 단칸방. 여기 방 있어요?
달동네였어요. 언덕 꼭대기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에요. 여기로 할게요. 이사 가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지연아, 여기서 살 거야?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여기가 제일 싸. 단칸방이었습니다. 정확히 3평? 화장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있었어요. 창문은 작았고 햇빛도 잘 안 들어왔죠. 겨울에는 냉골이고 여름에는 찜통이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엄마, 7개월 된 아들을 안고 단칸방 한가운데 앉아서 저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살지?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월세 35만 원, 아기 분유가, 기저귀값, 생활비, 최소한 월 100만 원은 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7년.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자. 그리고 다시 일어서자. 하루 3시간 수면의 시작. 다음 날부터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한 가지 일로는 안 됐어요. 월세 35만 원, 생활비, 아이 양육비. 최소한 월 100만 원은 벌어야 했고 조금이라도 저축하려면 더 벌어야 했습니다. 3가지 일을 해야 했어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새벽 배송,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식당 아르바이트,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편의점 야간, 하루 수면 시간은 3시간, 새벽 1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생활.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일이 아니었어요. 아들과의 2시간,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 단 2시간이었어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이웃집 아주머니께 맡기고 가기 전까지. 엄마, 책 읽어줘. 응, 엄마가 읽어줄게. 저는 피곤해도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밥을 먹이고 그리고 저녁 6시 다시 일터로. 자정에 퇴근해서 언덕 계단을 올라 집에 오면 아들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더 많이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새벽 3시에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달동네의 겨울. 첫 겨울이 왔어요. 달동네 단칸방은 정말 추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전기장판을 켜도 금방 식었어요. 엄마, 추워. 미안해, 우리 아들. 이불 더 덮자.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저는 전기장판을 최소한으로만 켰어요. 밤에는 아들과 함께 이불을 덮고 꼭 껴안고 잤습니다. 동창들과의 단절. 2년차가 되자 대학 동창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동창회 하는데 나올래? 강유라였어요. 미안, 요즘 좀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빠? 너 결혼했다며? 애기는? 응, 아들 있어. 그럼 시간 내서 나와. 다들 보고 싶대. 저는 거절했어요. 달동네 단칸방에서 하루 3시간씩 자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몇 번 거절하자 유라가 짜증을 냈어요. 야, 너 왜 이래? 결혼하더니 친구들도 안 만나? 미안해, 유라야. 나 진짜 바빠. 바쁜 게 아니라 안 만나고 싶은 거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동창들 번호를 모두 차단했어요. 신은주, 최서희, 김은미. 모두 미안해, 친구들아.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아들이 4살이 됐어요. 말도 제법 하고 질문도 많아졌죠. 엄마, 왜 맨날 새벽에 나가? 엄마 일하러 가는 거야. 다른 엄마들은 낮에 일하는데 엄마는 새벽부터 일해야 해. 왜? 엄마가 많이 일해야 우리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계단 없는 집?
아들은 달동네 계단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응, 계단 없는 집. 우리 아들 방도 생기고. 진짜? 응, 진짜.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아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 나는 지금도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더 잘해줄게. 4년차 겨울이었어요. 저는 새벽 배송 중에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어요. 4년 동안 하루 3시간씩만 자면서 일한 결과였죠.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 딸인데. 친정 엄마가 응급실로 달려왔어요. 지연아, 엄마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걱정은 무슨. 너 이러다 죽겠다. 이제 그만해. 안 돼요, 엄마. 왜 이렇게 무리하니? 아들한테 방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요. 계단 없는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일주일 입원 후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동네 계단을 올랐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아들은 자랐고 저는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드디어 7년 차가 됐어요. 아들은 이제 7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014년 봄, 통장을 확인했어요. 7년간 모은 돈. 많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엄마가 낮에 일하는 직장 구할 거야. 진짜? 응, 진짜. 그리고 우리 계단 없는 집으로 이사 가자. 우리 아들 방 있는 집. 좋아. 아들이 제 목을 껴안았어요. 엄마 고생했어. 7살짜리가 하는 말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진짜 삶의 시작. 7년간의 지옥. 달동네 단칸방, 가파른 계단, 하루 3시간 수면. 하지만 저는 이겨냈습니다. 이제 저는 32살. 작은 저축도 생겼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자. 낮에 일하고 저녁에 아들이랑 밥 먹을 수 있는 직장. 저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2살에 경력 단절 7년. 대부분의 회사에서 거절당했죠. 그러다가 그린힐 골프클럽 경기가 채용 공고를 봤어요. 경기 진행 및 대회 운영. 이거라도 해보자. 면접을 봤습니다. 7년간 공백이 있네요.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어요?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7년 만에 얻은 제대로 된 직장.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첫 출근. 한지연 씨 맞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출근 날 저는 너무 기뻤어요. 경기과 사무실, 깨끗한 책상, 컴퓨터. 7년 동안 새벽 배송 트럭, 식당 주방, 편의점 계산대만 봤던 제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지연 씨, 일 배우는 거 어렵지 않죠?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오후 6시에 퇴근하면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오늘 뭐 했어? 엄마, 오늘 학교에서 7년 만에 처음 누리는 평범한 행복이었어요. 달동네에서 투룸으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가? 응, 이사 가자. 계단 없는 집으로. 우리 아들 방 있는 집으로. 저는 투룸 반전세를 알아봤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 7년간 모은 돈으로 보증금을 냈습니다. 이사 가던 날. 와, 엄마. 계단 없어. 그리고 내 방이다. 아들이 자기 방을 보고 뛰어다녔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아들에게는 큰 세상이었죠. 저도 울었습니다. 달동네 계단, 단칸방 월세 35만 원에서 7년. 드디어 아들에게 방을 만들어줬어요. 3개월 후 그와의 만남.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난 가을이었어요. 지연 씨, 오늘 회원 친선 대회니까 접수 맡아주세요. 네, 과장님. 실례합니다. 대회 접수는 여기서 하나요? 평범한 골프 복장의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성함과 회원번호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준혁입니다. VIP 회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혁 회원님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오셨나 봐요? 네, 3개월 전에 입사했습니다. 일 적응은 잘 되세요? 네, 괜찮습니다. 좋은 직장 얻어서 감사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나 봐요. 준혁 회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 잃지 마세요. 보통 VIP 회원들은 직원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분은 달랐습니다. 그 후로 박준혁 회원님은 자주 골프장을 찾았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지연 씨,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아들이 기다린다는 핑계로 몇 번을 거절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달째 되는 날, 준혁 회원님이 또다시 식사 제안을 했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는 게 미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준혁 회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씨, 제가 사실은 대명그룹 회장입니다. 네, 그럼 이 골프장도 제 회사입니다. 전국에 골프장 4개, 리조트 3개, 건설회사, 호텔 체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말할 기회도 안 주셨잖아요. 진짜 저만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1년 동안 지연 씨를 지켜봤어요. 지연 씨는 특별해요. 그래서 지연 씨와 만나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회장님, 제 과거를 아세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첫 남편의 죽음, 5억 원의 빚, 집을 5억 5천에 팔아 빚 5억을 갚고 남은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직원들 퇴직금으로, 마지막 남은 1천만 원으로 달동네 단칸방 보증금, 월세 35만 원, 7년간 하루 3시간 수면, 가파른 계단, 아들과의 단 2시간, 모든 걸 말했어요. 준영님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존경스러워요. 그 모든 걸 이겨낸 당신이 대단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제 옆에 있어야 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네. 그럼 좋아요. 1년간의 조심스러운 연애. 아들에게 준영님을 소개했고 아들은 준영님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청혼. 한지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안했어요. 나도 이 회사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경기과 직원으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준영님은 조건부로 허락했습니다. 정체는 절대 비밀이어야 해요. 알았어요. 9년간의 비밀. 그렇게 저는 다시 경기과 직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회장 부인으로서. 동료들은 제가 평범한 사람과 결혼한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제 남편이 이 골프장 주인이라는 걸. 그렇게 9년이 흘렀어요. 저는 42살이 됐어요. 아들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지연 선배님, 오늘 VIP 예약 4명 있어요. 이름은 다 나왔나요? 강유라, 신은주, 최서희, 김은미 회원님들이요. 그 이름들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대학 동창들, 17년 만에 다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오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강유라, 신은주, 최서희, 김은미 회원님 맞으시죠? 그때 유라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잠깐. 너 혹시 지연이야? 한지연 맞지? 안녕, 유라야. 오랜만이야. 어머. 유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얘들아, 한지연이야.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야, 한지연.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여기서 직원으로 일하는 거야? 응. 은미가 가장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야, 우리 다 알아. 내 남편 사업 실패하고 5억 빚졌다며? 제 얼굴이 굳었어요. 그거 다 갚았어? 은주가 물었어요. 응. 집을 5억 5천에 팔아서 5억 갚았어. 그럼 5천 남았네? 그걸로 뭐 했어? 서희가 물었어요. 직원들 퇴직금으로 4천 줬어. 뭐? 유라가 놀랐어요. 미쳤어? 그럼 너는? 1천만 원 남았어. 그걸로 보증금 냈어. 달동네 단칸방. 월세 35만 원. 달동네? 서희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세상에. 계단 엄청 많은 그런데? 응. 아이고. 은주가 동정하는 척 혀를 찼어요. 질문 공세. 근데 재혼은 했어? 유라가 물었어요. 했어. 그 사람은 뭐해? 잘 지내고 있어. 에이 서희가 비웃었어요. 잘 지낸다는 게 그런 거지 뭐. 제대로 된 남자면 부인을 골프장 직원으로 안 보내잖아. 유라가 가장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빚 남기고 죽고 두 번째는 능력이 없고 지연아, 너 정말 남편 복이 없나 봐. 그런 말 하지 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야, 진짜 달동네 살았어? 계단 몇 개야? 많았어. 얼마나? 은주가 물었어요. 세어보지 않았어. 그냥 많았어. 겨울에 힘들었겠다. 서희가 말했어요. 겨울에 그 계단 오르내리면서 애기 안고 응. 아이고. 유라가 웃었어요. 상상이 안 된다. 야, 그때 우리가 뭐 했는지 알아? 유라가 말했어요. 너 달동네 계단 오르내릴 때 나는 강남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다녔어. 나는 신혼여행 유럽 한 달 다녀왔지. 은주가 자랑했어요. 나는 산후조리원에서 편하게 있었어. 서희가 말했어요. 나는 남편이 외제차 사줬어. 은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넌 달동네 계단 오르면서 하루 3시간씩 자고. 인생 참 불공평하다. 다른 회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라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얘들아. 여기 직원 한지연 씨 있잖아. 우리 대학 동창이야. 네. 서희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우리 과 수석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일해요. 은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첫 남편은 5억 빚 남기고 돌아가셨고 그 돈 직원들한테 다 주고 달동네 단칸방에서 7년 살았대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서희가 벙커샷을 망쳤습니다. 아, 골프채를 던지고 모래를 캐디 얼굴에 뿌렸어요. 고객님, 직원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내가 감히 나한테? 야, 한지연. 우리 여기 20년 회원이야. 야, 한지연. 인생 참 불공평하지?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데 넌 7년 동안 달동네 계단 오르내렸잖아. 카트 안이 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편히 식사하세요. 잠깐, 지연아, 넌 가지 말고 거기서 우리 시중 좀 들어라.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우리 시중 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바로 그때 김지배인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90도로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지연 사모님은 오래전부터 이곳 경기과 직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김지배인이 소개했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사모님? 바로 그때 준영님이 들어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여보. 준영님은 동창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대명그룹 회장 박준혁입니다. 오늘 제 아내가 대학 동창들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7년 동안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루 3시간씩 자면서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모든 걸 이겨낸 사람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준영님은 비서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분들 신상 확인하고 회원권 정지하세요. 1시간 후 회장실에서 김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강유라 남편은 태성법무법인 대표, 저희 그룹 전담 법률자문입니다. 신은주 시아버지는 서울 메디컬센터 병원장, 저희 재단 병원입니다. 최서희 남편은 대성건설 대표, 대명건설 하청업체입니다. 김은미 남편은 한국식자재유통 사장, 저희 리조트와 호텔에 납품합니다. 4명 모두 우리와 깊은 관계군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나를 모욕한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젊은 캐디를 괴롭힌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일주일 내로 검토에 들어가세요. 한 달 후, 그 동창들 4가정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당신이 회장 부인을 달동네 살았다고 비웃었다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달 후, 초췌한 모습의 4여자가 골프장 정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연아, 우리 정말 잘못했어. 유라야, 나더러 남편 복없다고 한 거 기억나? 은주야, 서희야, 캐디 얼굴에 모래 뿌렸지? 너희들은 사람을 돈으로, 직업으로 판단했어. 내가 달동네 계단 오르내릴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이건 복수가 아니야. 교훈이야. 내가 7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살면 돼. 달동네 계단 하루 3시간 수면. 나도 그렇게 살아냈어. 6개월 후 저는 대명그룹 부회장이 됐습니다. 직원 주거 지원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9년간의 경험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직업이나 돈이 아닙니다. 달동네 계단을 오르며 배운 진짜 품격. 그것이 제 가치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인 거 아시죠?